정부 3.0 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왜 공공정책에 디자인이 필요할까요? 이곳은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에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은 2만 개가 넘는 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기술과 규제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자면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럼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도 교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국민 역시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요, 신호등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를 주목해 보세요. 신호등이 건널목의 앞쪽 정지선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나쳐서 차를 세웠다가는 신호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운전을 하려면 안전선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과 규제 대신 신호등 위치를 바꾸는 디자인을 통해 국민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행동을 조절한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교통선진국인 영국,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안전 부문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공공정책을 현명하게 디자인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동향, 그리고 공공정책과 디자인이 만나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 정책기획 방법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한계점과 공공정책의 기획 방법으로 디자인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경험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분석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동향. 먼저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원래부터 수요자 지향에 접근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걸까요? 한 컨설팅 회사는 세계 362개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회사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 응답자 중 80%의 기업들은 자기 회사가 경쟁사보다 차별화되고 우수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죠. 당신과 거래하는 그 기업이 경쟁사보다 차별화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 불과 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기업이 고객 중심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사되었던 기업의 95%가 경영의 최우선 초점을 고객 만족에 두고 있다고 답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들이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급자의 현실 인식과 고객의 체감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념적으로 100%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 100%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는 처음엔 전적으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점점 수요자 중심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매우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 스스로 우리는 늘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결과가 충분히 수요자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자 중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수요자가 하는 것일 테니까요. 다시 말해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자로서 자기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 수요자의 마음을 읽는데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근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자 중심으로의 혁신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목표로 했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러한 실패 사례는 현재의 공공정책의 한계점과 변화돼야 할 방향에 대한 차관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현재의 공공정책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공공정책은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쉬운 문제를 낸 후 스스로 그 시험의 수험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정책의 목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실제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등 성과 측정의 유효성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보다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임의로 선택해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효율성과 관리의 관점에서 구축되고 운영되었던 기존의 공공정책의 운영 방식, 즉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정책 수요자로서 이제까지 수동적 입장에 있던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욱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국민들이 세심하게 디자인된 민간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서비스 혁신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게 되고 정책 수요자로서의 참여 의지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위화감을 의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책 과정에서는 수요자의 양적, 질적 참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2. 공공정책과 디자인이 만나야 하는 이유. 이번에는 공공정책과 디자인이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정책의 목표가 수요자에 맞춰져야 하고 다음으로 정책 과정에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낼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정책 목표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동인인 평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평가 지표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공공서비스가 공급하는 양의 관점에서 평가되었다면 수요자가 사용하는 양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과 관련된 정책평가 지표를 기존의 지역 내 몇 개소 증설이라는 목표에서 이용률이라는 지표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지역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을 현재 10%에서 15%로 높이는 등 목표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의미 있게 설정하게 된다면 공직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교통이나 편의성, 프로그램 등 고객 관점에서 경로당 접근의 장벽을 낮추고 환경과 서비스의 매력도를 높일 방법을 구상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정책 목표와 측정 지표를 수요자의 관점으로 바꾼다면 자연스럽게 정책 과정이 고객을 지향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지만은 이제는 정책을 디자인을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서비스하는 것이
국민이 행복해질까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를 디자인하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거기에 그 서비스 디자인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무엇이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그쪽에서는 일반 시민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또 정책을 나중에 입안을 해야 되는 이 정책 입안자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들의 말해지지 않는 니즈를 찾을 방법으로 관찰 등의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비키니 해수욕장에 실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그대로 실현한다고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요자가 하자는 대로 했어도 결국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존에도 정책 의제 형성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공청회, 설문조사, 투표, 위원회, 정책토론과 같은 활동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찾는 방법으로 선택된 것은 대체적으로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문자나 언어를 중심으로 사용해온 것이죠. 이렇게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어야만 비로소 수요자의 의견으로 다루어지다 보니 말이나 기록으로 밝히기 어려운 내용은 고려되지 않게 되고 결국 잠재된 중요한 수요자의 욕구를 놓치는 원인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소수의 의견만 수렴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대체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국민일 수도 있지만 해당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어 특정 그룹의 주장이나 이익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의 의견을 질문과 답하기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기존의 방법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수요자 자신도 스스로의 욕구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어보고 대답하는 방법으로는 애초에 그들의 잠재된 니즈를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한 헨리 포드는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다면 고객은 더 빠른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은 시장조사의 오랜 문제점입니다. 이는 해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내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적, 문자적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요. 사용자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숨겨진 욕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정책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관찰과 같은 디자인 리서치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한 칫솔은 어때야 할까 생각해보죠. 미국의 디자인 기업 아이디오는 5에서 8세용 어린이 칫솔을 디자인하면서 관찰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6년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칫솔은 어른의 칫솔보다 작아야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아이디오의 디자이너가 아이들의 양치 장면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니 주먹을 쥐듯 칫솔을 붙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칫솔을 쉽게 잡게 하려면 오히려 어른의 칫솔대보다 두꺼워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그 결과 만지작거리기 좋은 느낌의 통통한 고무 손잡이를 가진 어린이 전용 칫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디오의 디자이너와 달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경험해봤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디자인은 이렇게 선입견 없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앞서 유럽의 신호등 설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호등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나라의 신호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광화문과 세종시의 신호등 사진입니다. 신호등이 건널목 정지선 옆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세종시의 경우는 앞쪽으로, 광화문의 경우에 뒤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제각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사거리 건너편 저 앞에도 신호등이 하나 더 있네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정지선을 무시하고 차를 세워도 신호를 보고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급한 운전자는 앞쪽으로 슬슬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넘을 것이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서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신호등 체계는 운전자가 법을 지키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교차로마다 이렇게 두 쌍의 신호등이 설치되다 보니 설치 비용과 유지 비용이 배가 들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통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이유를 국민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법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섬세하게 디자인된 환경입니다.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디자인한다면 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설계 과정에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인 서비스 디자인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공공정책은 현재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 목표가 설정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둘째, 정책 수요자의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 이해관계자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니즈를 들여다볼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우선 정책 목표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동인인 평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수요자의 참여를 높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극복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을 이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자들의 말해지지 않는 니즈를 찾을 방법으로 관찰 등의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왜 공공정책에 디자인이 필요할까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